아, 여기 추운데 아주 그냥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, 그래도 우리 어연아 선교사님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? 그 교회 소감을? 너무 멋있고 정말 기뻐요. 아, 그래? 한마디였는데 두 마디 하신 것 같아요. 아, 참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. 네. 이번에 공사하는 동안에요. 눈이 한 번밖에 안 왔어요. 그것도 이렇게 막 쌓이는 눈이 아니라 살짝. 근데 그 러시아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적이 없대요. 지금은 눈이 한참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바깥 공사하는데 추워서 덜덜 떨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. 참 우리 사역하시는 분이 보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리도 금방 한 방에 낫게 하시고 뭐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참 다 행복한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김봉동 선교사님은 우리가 24일 날 말씀을 잘 듣기로 했으니까 그때 좀 초대해야 되는데 이번에 1월 달에 가실 때 이제 김봉동 선교사님은 거기 영상 35도에서 영하 35도로 가십니다. 70도 사이인데 옷이 없대 두꺼운 게. 그냥 어떻게 가셔야 될지 몰라. 근데 야 70도 차이로 대단하십니다. 제일 더운 데에서 제일 추운 데로 가시는 거예요. 일단 우리 24일 한번 그 말씀 듣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짧게 우리 정경수 목사님 통해서 요거 좀 이렇게 펀드레이징 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. 거기도 기적의 얼굴입니다. 근데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. 역시 이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. 협력해서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. 이 건축을 시작할 때 원래 6m, 8m 조그만 건물 14.6평이에요. 48 스퀘어미터인데 그렇게 작은 건물 갖고 좀 사역할 장소가 좁네요. 딱 한마디 하셨어요. 저녁 때 통화하는데 목사님이 그 말 하는데 그 옆에 그 차고 얘기도 하셨죠. 그 차고 위에도 올리면 안 될까요? 이런 얘기를 그냥 하셨어요. 근데 그냥 하신 것 같지만 사실 그냥 하신 건 아니야. 또 그 입을 통해서 나는 쪼그라들어 있었어요. 재정이 그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드는데 그 위에 올리는 것만 생각했지 그 옆엔 생각조차 못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은 그쪽에 전혀 모르시는데도 그 입을 사용하셔서 첫째는 사역할 장소가 너무 좁다. 그리고 그 옆에 차고 위도 올리면 안 되겠느냐. 이 아이디어가 톡 들어오는데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. 그래서 평면을 그리고 다시 올려서 그려봤더니 이쪽하고 해서 25평짜리 2층이 나오는데 얼마나 곤한지 몰라. 그래서 즉시 목사님한테 이렇게 스케치한 걸 보내면서 이거 가능한가 한번 타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. 그 대신 돈이 모자라. 14.6평이 25평이 됐으니 그 돈이 보통 모자라지 않아요. 그런데다가 자재비가 2월 달에 견적이 1,500만 원인데 9월 달 현재 한 2천만 원은 되겠다 해서 2,100만 원을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기를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러고 돈을 모으기도 그렇게 모았는데 그래도 또 몰라서 어쨌든 가기 전에 있는 걸 다 긁어서 2,800만 원을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 10월 10일서부터 자재를 계속 사는데 목사님은 자기가 사고친 줄 알지만 사실은 현실이 자재값이 근 한 80% 올랐어요. 그리고 공사 규모가 벌써 또 80% 늘어났잖아요.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? 전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. 그래서 결국 공사 금액이 지금 현재 2배 반 늘었죠. 예, 지금 마감 공사한 것까지 해서 한 2배 반, 한 4천 한 6, 7배. 그런데
그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았다는 거.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. 너무 이상하죠. 어느 날 내가 하도 이제 사고 쳤다고 그러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잠 안 와보기는 처음이네 그런 거는. 그래서 밤새 뒤치락 하다가 아침에 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10시나 됐는데 내가 안 일어났어요. 우리 어머니가 워낙 밤에 노니까. 그래서 이제 어머니 잠잘 때 나도 자야지 그러는데 밤새 이렇게 있는데 10시에 전화가 왔어. 친구한테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. 갑자기 밥 먹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. 그 친구가 얘기하더니 밥 먹으면서 헌금을 얘기했어요. 바양차강 헌금 얘기했어. 그러면서 왜 전화를 했냐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왔는데 자꾸 나한테 뭔가 필요할 것 같다는 감동이 오더라네. 그러면서 즉시 얘기 안 하고 밥 먹으면서 자기네 그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그 회사에서 돈을 10,000불을 송금할 테니 한 8,000불 정도 생각했는데 항상 그 친구는 넉넉하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10,000불을 근데 10,000불은 송금이 안 되고 10,000불보다 좀 부족해야 송금이 되거든요. 외화는. 그래서 9,770불을 송금을 해갖고 그걸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제가 그랬어. 왜 전화한 거냐 그날.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왜 전화해서 그래서 내가 궁금해. 갑자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서 너한테 꼭 필요한 게 있을 거라는 감동이 마음속에 그래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런 감동이 오지 가만히 있는데 오겠어요?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또 돈 모자란다고 처음에 돈 보낼 때도 그냥 그 자리에서 2시간 만에 다 됐어요. 밥 먹으면서 그 친구가 내가 반할게 1,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할게 네가 할래 그러니까 한 친구가 750만 원을 약정을 하고 내일 모레 보낸다고 내일 아침에 그리고 한 친구는 그냥 미국 가려고 달러 바꾸려고 준비해놨던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꺼내갖고 막 씌워갖고 750은 안 되고 7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괜찮냐?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.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돈이 2달 만에 그리고 그렇게 힘든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애썼던 그 교회를 처음 구입할 때 했던 그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반으로 줄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들어졌는데도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씨앗이 되는 돈을 또 900만 원을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했었어요. 그때 우리 같이 갔죠? 얼마나 마음이 안 움직이는지 목사님이 옆에서 아마 안타까웠을 거야. 조금만 건드리면 그만 포기할 판이에요. 이야, 그 마음을 일으키는데 참 너무 좋아서. 근데 확신은 있었어요. 왜냐면 러시아 갔다 와서부터 확신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입을 벌린 거예요. 그 처음에. 그런데 거기서 9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리고 얼마 했더니 또 전화가 와갖고 요번에 임직식에 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임직한 분들이 또 작정을 해서 500만 원을 또 했다고. 그래서 또 붙여왔어. 그러고 나서 또 한 교회에서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서 제가 한번 그건 간증할게요. 그런데도 돈이 또 계산해 보니까 또 모자라. 자꾸 들어가니까 너무 겁이 나갖고 내가 그런 소리를 잘 안 했는데 후원금을 달라는 소리를 제가 입으로 잘 못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볼 때 돈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. 선교사가 돈 얘기 안 한다고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. 근데 그날은 왠지 얘기하고 싶은데 20년 동안 안 했는데 그날 주일날인데 계속
그 교회를 가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고 오후에 겨우 12시 반쯤에 전화만 했어요. 예배 끝날 때쯤 돼서 전화를 했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돈 얘기를 대뜸 하지 못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돈이 좀 이렇게 필요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선교사님은 돈 얘기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돈 얘기 하시네요. 아니 돈 안 해주셔도 되는데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뭐. 그러더니 너무 지금 얘기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그날 예배 드리면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대요. 돈 주라고. 그래가지고 그날 자기 마음이 바뀔까봐 갑자기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돈을 주려니까 너무 놀래서 혹시 잘못 들었나 그럴까봐 꼭 들으면 시행하는데 그날 예배 때 성도들한테 그냥 선포했대. 아침에 응답을 받았는데 정동석 선교사한테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남편 장로님 일하던 직장을 옮기면서 받은 퇴직금이래요. 그래서 이 퇴직금을 어디다 쓸까요?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거 전선교사한테 줘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도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전화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그랬었다는데 제가 한 발짝 앞서갔어요.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. 마음만 먹어도 아시는데 거기다가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거기 가서 손을 벌리고 달라고 괜히 그랬구나. 여태 안 했던 원칙을 깨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었어요. 지나간 요 2달 동안을 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근 한 7천만 원 정도 돈이 그냥 사방에서 이렇게 갑자기 모금되는 것도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. 주의를 쭉 하면서 경험하기는 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긴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냥 막 자원해서 돈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첫째는 생각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에 그 생각을 먼저 먹는 것이 시작이고 두 번째는 귀를 좀 열어놓으면 좋겠다.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얘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같고 귀를 열어놓으면 요만한 사소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. 그것이 만약에 내가 안 들었으면 조그만 6m, 8m에 2층 올리고 깡총하니 꼭 타우너 그 조그만 차를 갖다 차를 높여갖고 막 풀어볼 때 넘어져. 뒤에서 보면 얼마나 앙증맞지만 위태롭잖아. 그럴 뻔했어요. 그쵸? 그쵸. 네. 6m, 8m가 높기만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. 근데 지금은 아주 어울리잖아요. 그래서 첫째는 귀를 열어놔야 되겠구나. 저 위로도 열어놓지만 우리들끼리 중보기도하는 우리들끼리 말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고 또 말로 선포는 믿음이 왔으면 선포는 해야 되겠다. 그냥 속으로 겁이 나갖고 우물쭈물 하고 이렇게 감춰놓을 필요 없이 이번에 꼭 주실 겁니다. 또 나 스스로도 반드시 주실 거야. 왜냐면 막히면은 낙심해버려.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해버려.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신뢰감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. 비전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첫째는 말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 스스로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른 우리 동역자들한테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
잘못하다 응답 안 올까봐 주춤주춤하고 위축될 필요 없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도 역사하신가 보다. 또 새삼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 2달 동안은 굉장히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. 주님의 일은 주님이 다 간섭하시는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일을 하면서도 이제 선교 가시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열매를 보고 자고하지 말아야 되겠구나. 내가 한 것처럼, 나 혼자 한 것처럼.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 동역자들이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이 다 쓰임 받는 것을 느낍니다. 그러니까 선교지에 이번에 가시게 되면 두 분도 가시겠지만 그냥 발만 거기다가 이렇게 발만 대도 분명한 열매가 있어. 그렇게 이번에 아버님 가신다니까 두 분이 같이 가시면 좋은데 엘보가 낫기를 기도하겠어. 엘보가 낫기를. 엘보가 나야지. 엘보 때문에 못 가셔도 되나? 같이 가셔야 또 이 주의 일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랫동안 저기 우리 IMS는 참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. 펀드레이징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. 또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건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이 교육사역도 하세요. 또 그것도 하시고 우리 김봉도 선생님은 컴퓨터 기반 깔고 청소년 어린아이들 모시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는 이거에 또 탁월하시니까 러시아 가서 하시고 또 우리 김준혁 장로님은 또 그 연세 있으신데도 우리에게 그 자체만으로 또 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. 그런 분이 계시고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. 이 머리가 가혹해졌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이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합니다. 하여간 우리 좀 조가 없어서 우리 분별 모임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는 모여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러시아 사역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24일 날은 우리 캄보디아에만 집중할 겁니다. 근데 오늘 러시아 집중해서 어린아 선교사님 그 사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좀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질문도 해보고 또 필요한 것들 듣고 어떤 전략을 좀 짜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일게요. 네.